여러분 혹시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정작 은퇴 후에는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은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순자 씨도 그랬습니다. 65세의 은퇴 교사 김순자. 40년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집에서는 현모양처로 남편과 자식들을 뒷바라지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순자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맨날 똑같은 반찬이네. 이제 집에만 있으면서 요리 실력도 안 늘어.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은 40년 동안 제가 차린 밥상 한 번이라도 칭찬한 적 있어요. 칭찬할 게 있어야 하지. 늙어서 집에만 있으면서 불평은 많아졌네.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엄마는 요즘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며느리까지 가세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이제 좀 쉬세요.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가족에게 무시당하던 한 여성이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 김순자는 65세에 은퇴한 교사입니다. 4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가정에서는 헌신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67세로 대기업에서 은퇴한 회사원이고 아들은 40세로 결혼해서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화려한 퇴장. 2024년 2월 말일. 김순자는 40년간 몸담았던 학교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교무실에는 동료 선생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꽃다발과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죠. 순자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후배 교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평일 낮거리는 한산했고 공원에는 노부부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저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었고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 생활도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젊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꼭 배워보리라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들어서자 남편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왔어. 건조한 인사였습니다. 순자는 품에 안고 있던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이 제 마지막 출근이었어요. 동료들이 송별회를 해줬어요. 그래 수고했네. 남편은 시선을 다시 텔레비전으로 돌렸습니다. 순자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지만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저녁 특별히 맛있는 걸 해드릴게요. 남편은 대답 없이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순자는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까지 차렸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은퇴하셨으니 편하게 사세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시간을 가져야지.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집안일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순자는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배려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던진 한마디가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놀고 먹을 생각이구나 부럽네.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놀고 먹는다니요. 저도 40년을 일했어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게 뭐가 힘들어. 내가 회사에서 고생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식사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40년간 교단에 서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니. 순자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은퇴 후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5시. 순자는 자동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4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둘러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거리가 적막했습니다. 순자는 커피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은 뭘 하지? 막상 시간이 생기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동안은 늘 바빴습니다. 수업 준비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집안일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텅 빈 하루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온 남편이 순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벌써 일어났네. 이제 늦잠 자도 되는데. 습관이 되어서요. 한가해서 좋겠다. 남편의 말에는 비꼬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침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된장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나물 반찬들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이 국을 한 모금 마시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국이 싱겁네. 그래요. 더 넣을게요. 순자가 소금을 가져오려 하자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이제 집에만 있으면서 요리도 제대로 못하냐.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0년간 매일 아침을 차렸는데 이런 말을 듣다니.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남편은 골프 연습장으로 나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은 집에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고 빨래를 하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일은 금방 끝났습니다. 아직 오전 10시였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재미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을 준비했습니다. 점심 드세요. 남편이 식탁에 앉아 반찬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맨날 똑같은 반찬이네. 이제 시간도 많은데 새로운 요리 좀 해봐. 순자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은 밥을 몇 숟가락 뜨고는 일어났습니다. 입맛이 없네. 나 낮잠 좀 잘게.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자 순자는 혼자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목이 메어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가 왔습니다. 장을 보고 왔다며 냉장고에 음식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부터 장보기는 제가 할게요. 순자가 당황했습니다. 내가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님은 이제 쉬셔야죠. 그리고 요리도 제가 할게요. 며느리의 말은 친절했지만 순자는 서운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능력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순자는 도와주려 했지만 며느리는 괜찮다며 거절했습니다. 식사 중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은퇴하셨으니 여행이라도 다니세요. 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나도 여행 가고 싶었어. 제주도라도 다녀올까?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행은 무슨? 돈 아까워. 집에나 있어.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무의미한 하루였다. 아침에 일어나 밥하고 청소하고 텔레비전 보고. 이게 내가 꿈꾸던 은퇴 생활일까? 가족들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내가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은퇴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는 특별히 정성을 들여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전날 밤 미리 불려둔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계란찜을 부드럽게 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도 준비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남편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고등어는 왜 이렇게 탔어? 순자가 당황했습니다. 탄 게 아닌데요. 남편이 젓가락으로 고등어를 뒤집어 보였습니다. 이게 안 탄 거야. 시커멓잖아. 약간 구운 자국이 있을 뿐이었지만 남편은 계속 불평했습니다. 두부도 왜 이렇게 싱거워? 계란찜은 또 왜 이렇게 짜고? 순자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불평이에요? 한 번이라도 맛있다고 해본 적 있어요?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맛있으면 맛있다고 하지. 맛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점심시간 순자는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자가 온다고 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김밥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단무지와 당근, 시금치, 계란 그리고 소고기까지 넣어 정성껏 말았습니다. 며느리와 손자가 도착했습니다. 10살 손자가 할머니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순자는 손자를 안으며 반가워했습니다. 우리 준호 왔구나. 할머니가 김밥 만들었어. 하지만 손자는 김밥을 한 입 먹고는 내려놓았습니다. 맛이 이상해요. 며느리가 김밥을 먹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김밥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순자가 김밥을 먹어봤습니다. 그렇게 짜지 않았는데 며느리와 손자는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만들게요. 아니야, 내가 다시 할게.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쉬세요. 제가 하는 게 빨라요. 며느리는 부엌을 차지하고 새로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옆에 앉아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랑 이야기하자. 손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요즘 집에만 있어요? 순자가 멈칫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일을 안 하거든. 일을 안 하면 뭐해요? 그냥 집에서 쉬지. 손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백수예요. 순자는 가슴이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10살 아이의 순진한 말이었지만 너무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며느리가 차린 저녁상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역시 젊은 사람이 하니까 음식이 맛있네.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확실히 다르네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남편이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공부는 잘하고 있니? 네, 할아버지. 너희 할머니처럼 되면 안 돼. 할머니는 요즘 놀기만 하거든. 순자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사실이잖아. 집에서 놀기만 하는데.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놀기만 해요.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는데.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일이야. 그냥 집안일이지.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는 놀기만 하는 사람 취급을 받다니. 다음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차피 또 불평을 들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밥과 국을 차려놓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반찬이 이것뿐이야. 냉장고에 있는 걸로 차렸어요. 남편이 투덜거렸습니다. 돈 벌어오는 사람한테 이런 밥상을 차리냐?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은퇴했잖아요. 남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 연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무슨 소리야?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도 40년간 일했고 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점심 순자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순자는 작은 냄비에 라면을 끓이며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라면을 먹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약속이 취소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순자가 먹는 라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혼자만 라면 먹냐? 나는 굶으란 말이야. 순자가 놀라 말했습니다. 당신 점심 약속 있다고 했잖아요. 취소됐다니까. 빨리 뭐라도 해줘. 순자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남편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남편이 한 숟가락 먹더니 말했습니다. 맵기만 하고 맛이 없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반박할 힘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저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늦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저녁은 어떻게 하는 거야?
순자가 일어나려 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됐어. 나 밖에서 먹고 올게. 남편이 나가자 순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밑반찬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밥을 한 공기 떠서 김치와 함께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서글펐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지금은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5년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어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미안하다며 늦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순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순자가 대답하려는데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뭐 하긴. 집에서 놀았지.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이잖아. 집에만 있으면서 뭘 하겠어.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바빴어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집안일이 뭐가 바빠.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앞에서 무시당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챕터 5. 작은 희망 그러나 좌절. 순자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운다고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순자는 용기를 내어 문화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서예 강좌 등록하고 싶은데요. 접수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초급반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기대에 부풀어 등록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순자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다음 주부터 서예 배우러 다니려고 해요. 남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서예는 왜? 늙어서 무슨 취미야?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어요. 이제 시간도 있으니까. 남편이 반대했습니다. 돈 아까워. 그런데 돈 쓸 필요 없어.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엄마도 취미 생활 하셔야죠. 남편이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너는 엄마 편만 드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내 연금으로 낼 거예요. 남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연금이 내 돈이야. 가족 생활비야. 순자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노래 교실이라도 다닐게요. 그건 구청에서 무료로 하거든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노래는 또 왜?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취미 생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남편이 며느리를 쏘아봤습니다. 당신은 시어머니 노는 꼴 보고 싶어.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친구는 은퇴 후 여행 다니며 즐겁게 산다고 했습니다. 순자야, 너도 여행 가자. 다음 달에 제주도 가는데.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반대할 것 같아. 친구가 놀랐습니다. 왜 반대해? 내 인생인데.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돈 쓰는 걸 싫어해. 친구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나가야지.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순자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에게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비행기 표도 비싸고 숙박비도 비싸. 그런데 돈 쓸 여유 없어. 순자가 간청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왜 자꾸 때를 써?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65년 인생에서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인터넷으로 여행 사진들을 봤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 그리고 푸른 바다. 순자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쯤 저런 곳에 가볼 수 있을까? 순자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마음속 작은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이라도 읽으며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순자는 시집을 한 권 골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어디야? 도서관이에요. 빨리 집에 와. 점심 먹어야지. 순자는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조차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짜증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밥도 안 차려놓고 어디 돌아다니냐? 잠깐 도서관에 다녀왔어요. 남편이 투덜거렸습니다. 책은 집에서 봐. 왜 밖에 나가서 봐?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은 죄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큰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동생 가족도 오고 손자 손녀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순자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잡채와 전 그리고 갈비찜까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모임 당일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거실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음식을 내오느라 바빴습니다. 형수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시동생 부인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 함께 모이니 좋네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른들은 거실 큰 상에, 아이들은 작은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요즘 편해. 은퇴하고 집에서 놀기만 하거든. 시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도 이제 쉬셔야죠. 남편이 계속했습니다. 쉬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 밥도 제대로 안 하고. 순자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주다니. 시동생 부인이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음식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는데요. 남편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날이니까 한 거지. 평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남편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사실이잖아. 너희 할머니는 요즘 백수야. 그 말을 들은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백수예요. 남편이 손자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할머니는 이제 쓸모 없어졌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시동생 부인이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형수님 잡채가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또 끼어들었습니다. 잡채도 예전만 못해. 늙으니까 요리 실력도 떨어지나 봐.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봐, 저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 거야. 순자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다니. 친척들과 손자들 앞에서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하다니. 잠시 후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순자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익숙해져야겠지. 며느리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하지만 며느리의 위로도 순자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어떤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 모임이 끝나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잤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5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순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를 한 잔 만들어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은행원에게 잔고 조회를 부탁했습니다. 순자 명의의 통장에는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살 수 있겠구나. 순자는 통장을 보며 계산했습니다. 작은 집을 얻고 생활하는 데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순자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래 고민했습니다. 65년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삶은 죽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으로 황혼 이혼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이혼을 선택한다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70세에 이혼한 여성의 인터뷰였습니다. 그 여성은 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나를 위해 살고 싶었다고. 순자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래, 남은 인생이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산책 다녀왔어요. 남편은 대답 없이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과 평생을 살았구나. 하지만 이제는 끝이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큰 결심을 했다. 이혼을 하기로 했다. 65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지만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려 한다. 며칠 후 순자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황혼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재산 분할과 연금 분할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순자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순자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이 귀찮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뭔데? 순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순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정신이 아주 멀쩡해요. 오히려 이제야 제정신을 찾은 것 같아요.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은 무슨? 창피하지도 않아. 순자가 되물었습니다. 왜 창피해요? 존중받지 못하고 사는 게 더 창피한 거 아닌가요?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무시했다고 그래? 순자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매일 무시했잖아요. 제가 하는 일은 모두 하찮게 여기고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고.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그냥 한 소리야. 진심이 아니었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런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혼하자는 거야. 내 이미 변호사도 만났어요. 재산 분할과 연금 분할도 정리했고요. 남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너 진심이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은 순자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챕터 8. 새로운 시작.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도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었고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받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순자의 단호한 모습에 결국 수긍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 드디어 내 인생을 찾은 것 같거든. 순자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큰 집은 필요 없었습니다. 혼자 살기에 충분한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공원이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순자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필요한 물건만 챙겼습니다. 옷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추억이 담긴 사진 몇 장. 새 집에 도착한 순자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방 안을 비췄습니다. 이제 진짜 내 공간이구나. 순자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부엌도 깔끔했고 욕실도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온전히 순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첫날 밤 순자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샐러드와 스프를 만들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65세의 새 출발이라니 늦은 감이 있지만 후회는 없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살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갈 것이다. 다음날 순자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은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순자도 가벼운 운동을 하며 상쾌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순자는 문화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서예 강좌 등록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서예 학원에 갔습니다. 처음 붓을 잡는 손이 떨렸지만 설렜습니다. 선생님이 친절하게 기초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적시고 한 획 한 획 그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삐뚤삐뚤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순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습했습니다. 서예 수업이 끝나고 순자는 동료 수강생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혼했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70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야 제 인생을 찾았죠. 다른 여성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순자는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나처럼 용기를 낸 사람들이 많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산책과 운동을 하고 오전에는 서예를 배웠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친해졌습니다. 경로당 사람들은 순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경로당 회장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요즘 정말 행복해요. 또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얼굴이 환해졌어.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순자는 정말로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우니 몸도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작은 텃밭을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민 텃밭이었습니다. 순자는 상추와 토마토, 고추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가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곧 상추가 파릇파릇 자라났고 토마토도 빨갛게 익어갔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때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과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순자 씨 상추 정말 싱싱하네요. 이웃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순자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키웠거든요. 그동안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일들이 이곳에서는 칭찬받았습니다. 순자는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순자는 아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럼 괜찮지. 오히려 너무 좋아. 아들이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집이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오히려 아늑하고 좋아.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힘들어하세요.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거야. 이제야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겠지.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는 안 하세요? 순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더 일찍 결정했어야 했어. 아들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좋아요.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너무 자주 올 필요는 없어. 나도 이제 내 생활이 있거든.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행복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아들이 돌아간 후 순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확실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이 즐거웠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습니다. 서예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문구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자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는 자유였습니다. 붓으로 자유라는 두 글자를 쓸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경로당에서는 노래 교실도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특히 가수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부를 때면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친구들과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제주도에 갔습니다. 한라산을 오르고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봤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며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6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갔다.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고 하늘은 맑았다. 무엇보다 내가 자유롭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 비록 재산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자유는 2배 아니 그 이상이 되었다. 어느 날 순자는 경로당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경로당 회장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경로당 부회장 좀 맡아주세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순자 씨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순자는 감동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넉 달째 되던 날 순자는 특별한 손님을 맞았습니다. 전 남편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잘 지내나? 남편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차를 내왔습니다. 네, 잘 지내요. 당신은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힘들어. 내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내가 잘못했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간청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이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네가 행복하다니 다행이야. 남편이 돌아선 뒤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5달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생활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서예 전시회에도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비록 작은 작품이었지만 순자에게는 큰 성취였습니다. 텃밭은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었습니다. 상추와 토마토, 고추를 이웃들과 나누며 순자는 진정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부회장으로서의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봉사활동도 조직했습니다. 모두가 순자를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일기를 쓰며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이혼한 지 5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겁고 하루하루가 기대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구나. 재산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유와 존중을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당당한 한 인간이다. 김순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독립적인 개인이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른다. 하지만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살 것이다. 후회 없이 당당하게. 6달째 되던 날 순자는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6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경로당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순자 씨 생일 축하해요. 모두가 박수를 치며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불며 순자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순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미소가 아름다웠습니다. 눈빛은 젊은이 못지않게 반짝였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차를 한 잔 들고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저녁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멀리서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이렇게 순자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늦은 시작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날들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활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서예 실력은 이제 제법 수준급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에 순자가 쓴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텃밭은 사계절 내내 풍성했습니다. 봄에는 상추와 쑥갓, 여름에는 토마토와 오이, 가을에는 배추와 무, 겨울에는 시금치와 파. 순자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경주, 전주 등 가고 싶은 곳은 모두 갔습니다. 혼자 가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김순자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는 자유와 해방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자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들이 감탄했습니다. 순자는 웃었습니다. 마음이 젊어지니 몸도 젊어지는 것 같아.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순자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멋있어. 그럼요. 할머니 혼자서도 잘 살잖아요. 순자는 손자의 말에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손자에게도 당당한 할머니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후회하세요.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거야.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말이 맞아요.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죠. 그날 밤 순자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이혼한 지 1년이 되었다. 돌이켜보니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 65세에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용기를 낸 보람이 있었다. 이제 나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김순자라는 한 인간으로 살아간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간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 재산은 절반이 되었지만 자유는 무한대가 되었다. 존중받지 못하는 부유함보다 존중받는 가난이 낫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나는 가난하지도 않다.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있다. 무엇보다 나는 이제 행복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할까 기대가 된다. 하루하루가 선물 같다. 이것이 진정한 노후가 아닐까?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존중 없는 인생보다 자유로운 인생을 선택하라고. 비록 늦었더라도 용기를 내라고. 인생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존중 없는 인생과 자유로운 인생 중 어느 쪽을 고르시겠습니까? 이렇게 김순자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야 할까요? 65세에 이혼을 선택한 용기 있는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순자는 지금도 어디선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서예를 배우고 텃밭을 가꾸며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하며 당당하게.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라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며 사는 것보다는 혼자라도 당당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 소중한 인생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특히 노년의 시간은 더욱 소중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만 젊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김순자 씨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